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왜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망치는가? 무주택, 서민들 대출 규제의 비명.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왜 경제 박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경제가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장을 맡게 되는데 이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 규제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전세 대출 규제 제발 좀 피눈물 흘리는 전세 실수요자들, 집주인도 세입자도 패닉, 대출 규제로 전입도 이사 계획도 꼬였다. 전세가 폭등에 대출 규제까지 고통 커지는 세입자들, 대출 난민 우려, 큰 전세 대출 규제 신중해야. 금융당국 강력한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전세값 다시 상승.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 대출 규제 풀어야. 금감원장 대출 규제 의지 재확인. 네, 이렇게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 거죠. 대출 규제를 하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 말 안 듣는 금융위원장 전세 대출 규제 일파만파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 보릿고개를 그 해결하셨다 그래가지고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울산의 공장 단지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뭐 이러한 산업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은 굉장해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화폐 개혁을 전개를 한다든지 또는 이 많은 서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공이 그럼 뭘까 보면은 사범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쵸? 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군사 이 학교를 통해서 군인 출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그런데 경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경제학 박사가 경제를 일으키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경제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경제의 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당시에 보면은 부채라든지 부채 또는 이런 사채 같은 것 때문에 기업도 망해가고 진짜 가정도 망해갈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경제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모습이라든지 또는 각종 경제정책을 수행할 때 보면은 야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호응하는 경제인들이 또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화교들의 우리나라 경제 점령을 막기 위해서 그 화교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우리 대기업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서 지금의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의 통찰력은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문화 수용성을 키우자, 문화에 대한 다양한 수용성을 키우자 이런 얘기. 그리고
전혀 안 어울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혁신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혁신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주복, 이 우주복을 누가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이 우주복을 미국 한국우주국, 한국우주국에서 방위산업체에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옷을 만드는 회사, 속옷을 만드는 플레이텍스라는 이 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주 과학자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속옷 회사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수를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데 쓰이는 심박조율기. 이 심박조율기를 의사들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기공학과 공대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얻은 아이디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 조율기, 심장 박동, 그러니까 이런 심장 박동수를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데 쓰이는 심박 조율기를 공과생들, 공대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 밖에 있죠. 항상 보면 판 밖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에서 혁신이 탄생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그럼 누가 발견했을까? 이 폴드잇이라는 이거를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도 찾아내지 못한 단백질 구조를 수만 명의 게이머가 단 며칠 만에 게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견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이 지금 과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해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것을 게이머들이 단 며칠 만에 수만 명의 게이머들이 단 며칠 만에 게임을 하다가 이걸 발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죠. 이러한 부분들이.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의학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초음파 기술을 가져다가 오일 파이프에 누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오일 파이프에 누수는 없는지, 비행기 엔진에 결함은 없는지 검사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엔진 검사, 그리고 오일 파이프에 누수가 없는지를 검사하는데 초음파 기술을 가져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그리고 수공의 귀걸이, 목걸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수공의 귀걸이, 목걸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화성이 높은 소재를 가공하는 3D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화성이 높은 소재를 가공하는 3D 기술을 어디서 발견해요? 이것을 귀걸이, 목걸이에서 발견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비큐를 먹는 소비자의 뇌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데이터를 연구해 정말 맛있는 스마트 바비큐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혁신은 탄생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주복을 우주과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속옷 회사가 만들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난치병을 치료하는 단백질, 이 단백질 구조를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해내지 못했는데 수만 명의 게이머가 단 며칠 만에 이걸 발견해냈다라는 거죠. 참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판 밖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망치는 이유가 경제라는 우물한 개구리적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은 뭘 보는 거예요? 이 사체 동결이라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때도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실제적인 서민들의 삶,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총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라는 그 이론의 굴레에 빠져갖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 제가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저 새로운 책들을 참 많이 출간을 했거든요. 그 자폐증 이론. 그러니까 제가 정신의학자는 아니지만 나는 아동 발달의 시각에서 자폐증 정신의학자의 자폐증 이론을 저는 비판하는 책을 써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교육대학교를 다녔지만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의 관계를 해석하는 MBPA 과학을 제가 창시했단 말이에요. 그 신지식인이 됐는데 그게 왜냐하면 판 밖에서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혁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 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비다. 저건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얘기하면 사이비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 밖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어떤 그 수용성, 예? 그러니까 이 사고의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경제가 경제학자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 말 안 듣는 이 경제 관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은 전세 대출 규제로 일파만파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네, 제 말이 정말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어떤 분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양적 완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지금 서민들을 살리고 가계 부채를 살려주는 그러한 정책이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